자, 첫 번째 경기. 스웨덴 대 코소보. 일단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라르스톤이 결장주, 그리고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좀 결장주입니다. 그래서 좀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거죠. 코소보라고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일단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1무 2패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스위스 상대로 홈에서 2대0 패배를 좀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스웨덴이 월드컵 예선에서 승리가 없는 상태로 B조 꼴찌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이기지 못한다고 하면은 월드컵 예선 탈락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좀 높아지게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웨덴 입장에서는 코소보를 일단 이번 경기에서는 반드시 좀 잡아야 월드컵 이제 본선 진출 가능성을 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승리가 좀 필요한 그런 좀 상황이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그러니까 좀 승리에 대한 좀 동기부여가 크다, 이렇게도 전달해 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슬로베니아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2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 2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만 문제는 이제 직전 슬로베니아 상대로 생각보다 홈에서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경기 내용에서 좀 밀렸었기 때문에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좀 저조한 경기력이 이번 경기에서도 좀 이어질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 같이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기고 봐야 되기 때문에 초반부터 라인을 올려 이제 이삭, 요케레스를 필두로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라인을 내리며 공격을 차단하는 쪽에 포커스를 두다가 볼을 탈취하면은 빠른 역습을 좀 통해 종종 기회를 노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초반부터 더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팀은 이제 스웨덴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봐요. 자, 물론 이제 최근 맞대결에서 코소보가 홈에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비교적 이제 스웨덴에 비해 흐름도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코소보가 그것도 원정에서 갈 길 바쁜 스웨덴 상대로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냉정히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듯 직전 슬로베니아전에서의 그런 코소보의 저조한 경기력 및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에너지 레벨이 많이 떨어졌다는 점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현재 쪽 코소보에 대한 불안 요소는 어느 정도 좀 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부분과 더불어 스웨덴이 이제 이번 경기까지 좀 무너지면서 그냥 좀 무기력하게 월드컵 이제 본선 진출 가능성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는 좀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그래도 스웨덴이 좀 홈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의 좀 리벤지에 좀 성공하는 거와 좀 더불어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할 모먼트를 만들 가능성이 더 좀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웨덴이 그래도 이번에는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월드컵 본선 진출 경쟁을 좀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스웨덴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어반응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아일랜드 대 이제 독일. 자,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샬라, 그 로리사네, 그리고 지금 운다브, 그리고 수비에서 리커, 그리고 슐러터백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공수 방면에서 이제 좀 전력 누수가 큰 현재 좀 독일이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2승 1패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슬로바키아 상대로 홈에서 2대0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 슬로바키아 상대로도 승리를 좀 거두면서 좀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2승 1패 중에서 1패한 경기가 이제 독일 상대로 원정에서 좀 패배한 경기였었기 때문에 좀 지난 좀 맞대결에서 좀 패배도 이제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원정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예선 첫 경기에서 슬로바키아 상대로 패배에 이제 충격적인 결과를 좀 초래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후에 이제 북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두며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A조 1위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자, 다만 지금 독일이 뭐 A조 1위긴 하지만 이제 2, 3위인 북아일랜드와 슬로바키아와 승점이 같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 좀 떨어질 우려가 있다 보니까 독일 역시 지금 계속해서 승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현재 좀 전력 누수가 좀 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내고 있는 독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한 달 전에 두 팀이 맞붙었었는데 그때는 독일이 홈에서 3대1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양 팀의 좀 점유율 및 좀 득점계 좀 창출해서 좀 차이가 컸던 좀 경기였기도 했죠. 자, 다만 근데 이제 이번에는 북아일랜드가 원정이 아닌 홈에서 좀 경기가 좀 치러지는데 아무래도 지금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무려 2년 가까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는 중으로 홈에서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특히 좀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이제 북아일랜드의 수비가 좀 견고하면서 이제 실점이 좀 적기 때문에 홈 아일랜드의 그런 수비는 이제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어느 정도 큰 만큼 지금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다소 좀 저조한 편이고 그리고 특히 좀 원정에서는 좀 빌드업 중 템포가 끊기는 경우가 좀 많아 이제 공격이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는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원정 독일에 대한 기대치는 다소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무시알라가 빠진 거는 여전히 좀 독일한테 있어서 좀 타격이 좀 큰 상황이고 그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언제든 뭐 공격 사이클이 좀 떨어져도 지금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지금 제 아무리 뭐 독일이 점유율은 높게 가져간다고 해도 생각보다 홈 북아일랜드의 수비를 잘 공략하기는 꽤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 지난 맞대결과는 이제 사뭇 좀 다른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맞대결에서는 이제 독일이 홈에서 3대1로 이제 승리를 좀 거뒀긴 했지만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좀 지난 좀 맞대결과는 좀 사뭇 좀 다른 양상으로 그래도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생각보다는 좀 독일이 고전하는 식으로 이제 경기가 좀 흘러가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네, 조금 말이 길었는데 네, 결론은 저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영어는 북아일랜드 2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대 이제 아제르바이잔. 자, 참고로 이 경기는 폴란드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 팀한테 있어서는 원정 경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은 이제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50개 누적 보험 감사드립니다. 근우영토님. 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득점력이 저조하다가 직전 경기 이제 아이슬란드 상대로 원정에서 5골을 좀 넣으며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였고 이로 인해 승리를 좀 거둬서 이제 아이슬란드를 제치고 D조 2위에 이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공격이 좀 살아나야 이제 자연스레 이제 경기력도 좀 살아나는 좀 팀인데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에서 5골을 좀 넣으면서 공격이 좀 살아난 거는 이제 꽤 이제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좀 공격 사이클이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미를 마련한 그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이런 기세를 지금 이어가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프랑스 상대로 3대0 패배를 좀 거뒀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홈과는 달리 원정에서는 거의 매번 대량 실점을 기록할 정도로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의 월드컵 예선 전만 봐도 일단은 뭐 아이슬란드 상대로 원정에서 5골을 실점했고 이제 직전 경기 이제 프랑스 상대로도 3골을 좀 실점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원정에서는 많은 실점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원정에서 좀 수비가 많이 불안정한 그죠 아제르바이잔이라 볼 수가 있네요. 자, 두 팀이 한 달 전에 맞붙었을 때는 아제르바이잔 홈에서 1대1 무승부로 끝나기는 했지만 경기 내용을 봤을 때 이제 그 경기에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점유율 및 슈팅수를 좀 많이 가져오면서 많이 우세한 경기 내용을 좀 보였을 만큼 경기력에서는 좀 차이가 컸던 그죠 양 팀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경기 내용에서 많이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골 결정력의 좀 부재로 인해서 이제 추가 득점이 좀 안 나오면서 결국 이제 무승부로 좀 마무리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자, 다만 이제 지난 뭐 한 달 전 맞대결과 달리 이제 이번에는 아제르바이잔이 홈이 원정에서 경기를 좀 치르다 보니까 더더욱 좀 경기력이 안 좋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 맞대결과 좀 비교했을 때 이제 현재 우크라이나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5골을 좀 넣으며 이제 대량 득점을 좀 기록했고,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금 공격 사이클이 이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좋은 득점력을 좀 보이면서 확실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드는 좀 방향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정 아제르바이잔의 그런 좀 불안정한 수비와 더불어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무려 좀 5골 좀 넣으면서 공격에서 좀 혈이 좀 뚫렸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우크라이나의 올라온 공격 사이클 및 이제 흐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좀 지난 그런 좀 지난 경기에서 좀 보였던 득점력을 어느 정도 좀 잘 이어가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마인승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3.5 기준이라고 해도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승 마인승의 3.5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북마케도니아 대 이제 카자흐스탄. 자,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좀 포워드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현재 쪽 카자흐스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예선에서 총 6경기를 치렀는데 6경기 중 단 한 번도 지지 않으며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 제2조 1위를 이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벨기에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죠. 물론 이제 벨기에 상대로 뭐 그렇다 할 좀 득점 기회는 좀 잘 만들지 못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홈 벨기에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거둔 거는 굉장히 좀 이제 북마케도니아 입장에서는 기대 이상의 좀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레 이제 무패 행진도 이제 이어가게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예선 3연패를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제2조 최약체인 리히텐슈타인 상대로 홈에서 대승을 좀 거두며 어느 정도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신히 이제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는 그런 좀 현재 좀 카자흐스탄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홈에서 북마케도니아가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고, 북마케도니아가 주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다양한 공격 루트를 통해 이제 보다 더 다채로운 공격을 구사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역습 정도를 좀 제외하면은 다른 공격 패턴을 좀 구사하기는 이제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북마케도니아에 비해 이제 공격이 단조로울 수가 있다, 이렇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자, 물론 이제 카자흐스탄이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기지 못한다고 하면은 월드컵 예선 탈락이 확정이기 때문에 기존보다 라인을 올려서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홈에서 북마케도니아의 지금 수비 밸런스가 좋고, 그리고 이제 중원도 더 막강하기 때문에 이런 북마케도니아를 카자흐스탄이 이제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공략하기는 이제 쉽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게다가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포에서도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카자흐스탄이 좀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그게 이제 의미 있게 이제 다가오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네. 그리고 요 경기는 뭐 되려 이제 카자흐스탄이 무리하게 좀 라인을 좀 올리다가 이제 당하는 식으로도 이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북마케도니아가 좀 더 뭐 손쉽게 이제 카자흐스탄의 수비를 공략할 수도 있는 방향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다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이거는 뭐 북마케도니아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제2조 1위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북마케도니아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네, 그래도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로베니아 대 이제 스위스. 자,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카리아가 결장 중이에요. 자,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예선에서 총 3경기를 치렀는데 그중 2무 1패를 기록하며 아직까지 승이 없고 그 1패는 스위스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패를 좀 당한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월드컵 예선에서의 지금 현재까지 성적은 많이 안 좋은 그쪽 슬로베니아라고는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코소보 상대로는 원정에서 나름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 점은 뭐 어느 정도 그냥 좀 이제 슬로베니아한테 있어서는 좀 호재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슬로베니아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그리고 스위스는 지금 뭐 가장 뭐 월드컵 예선, 유럽 월드컵 예선 팀 중에서 좀 뜨거운 팀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 월드컵 예선 전승중으로 압도적인 B조 1위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홈 스웨덴 상대로 2대0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계속해서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뭐 전반적인 흐름, 뭐 경기력 모두 이제 고점을 좀 찍고 있을 만큼 이제 스위스의 좀 페이스가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이제 슬로베니아가 직전 코소보전에서는 나름 좋은 경기력을 보이기는 했지만, 자, 문제는 이제 최근에 유효슈팅을 잘 만들지 못하면서 득점기의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특히 국대에서 세슈코가 좀처럼 골을 못 넣으며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점도 현재 슬로베니아의 그런 공격 저하의 큰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득점도 이제 좀 잘 안 터지고 있고, 전반적인 좀 경기력도 솔직히 이제 직전 뭐 코소보전에서는 뭐 괜찮긴 했지만 대회 전체를 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뭐 두각을 나타낼 만한 경기력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지금 다 좀 종합해서 좀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제 좀 요소는 뭐 공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스위스가 월드컵 예선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이제 실점이 없는 만큼 수비가 좀 견고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더더욱 좀 슬로바니아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 공수 방면 모두 이제 스위스가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위스가 좀 슬로베니아의 그래도 공격을 좀 잘 좀 차단하면서 확실히 좀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좀 풀어가 뭐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뭐 이번 경기 역시 좀 지난 맞대결과 좀 마찬가지로 스위스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스위스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무래도 흐름, 뭐 전력, 뭐 경기력, 뭐 공수 밸런스 등 다 이제 우세하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그래도 스위스 승쪽 보는 경기. 안 그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를 언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웨일스 대 이제 벨기에 경기. 자,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니엘 제임스 그리고 램지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루카쿠 그리고 이제 틸레만스 등이 좀 결장 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이제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예선 제2조 3위로 이제 2위인 이제 벨기에와는 승점 1점 차가 나고, 그리고 1위인 이제 북마케도니아보다는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지금 남은 잔여 경기 결과에 따라 충분히 1위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뭐 충분히 좀 1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1위로 이제 월드컵 본선 진출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는 그 웨일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월드컵 예선에서 한 번도 좀 지지 않으며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는 있지만 직전 경기 북마케도니아 상대로 홈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며 0대0 무승부를 좀 기록해 좀 생각보다는 많이 좀 저조한 결과를 이제 초래했습니다.
자, 게다가 이게 뭐 무승부도 무승부긴 한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매 경기 4골 이상씩 넣으면서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좀 유지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득점을 이제 단 하나도 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공격 사이클이 확 떨어질 우려가 있는 그좀 벨기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좀 무득점 흐름이 뭐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좀 악영향을 좀 미칠 그런 좀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경기 흐름을 봤을 때 일단은 두 팀 다 모두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전환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다이나믹하게 경기가 흘러갈 수가 있고, 그리고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와 전개하는 그림이 종종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전반적으로 좀 템포 빠르면서 이제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가 있고, 이제 웨일스와 이제 벨기에 모두 전환 속도가 좀 빠르면서 역습이 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약간 좀 부각이 좀 되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리디 가르시아 감독이 부임한 후 이제 경기력이 확 좋아진 벨기에고, 그리고 이제 지난 뭐 맞대결에서도 이제 웨일스 상대로 홈에서 4대3으로 이긴 전적도 있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리히텐슈타인 상대로 대승을 좀 거둔 걸 좀 제외하면은 최근에 좀 이긴 전적이 좀 없고, 그리고 홈과 비교했을 때 원정에서의 그런 좀 경기력은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좀 원정 벨기에에 대한 기대치도 좀 다소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현재 이제 벨라미 체제 그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좀 경쟁력이 좀 좋고, 그리고 홈에서는 좀 대체로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웨일스의 홈 이점도 이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 뭐 현재 무작정 원정 벨기에 사이드를 좀 보기는 다소 저는 좀 리스크가 좀 크다고 보고, 요 경기는 뭐 되려 이제 웨일스가 어느 정도 좀 이제 벨기에 상대로 좀 선전하면서 충분히 좀 패배를 좀 면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좀 벨기에보다는 차라리 좀 웨일스 사이드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더 메리트 있는 그런 선택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웨일스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웨일스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벨기에가 직접 뭐 북마케도니아전에서 무득점에 좀 그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 두 팀의 그런 경기 스타일이나 그런 좀 공격 템포, 전개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언더를 좀 보기에는 많이 좀 껄끄러운 좀 매치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고려해서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웨일스 프랜스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우선은 이제 오늘 밤에 있는 경기죠. 우즈베키스탄 대 이제 우루과이. 참고로 이 경기는 말레이시아에서 경기가 좀 치러지기 때문에 이제 양 팀한테 있어서는 원정 경기다. 그러니까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우루과이 햄무알 무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지금 뭐 우루과이가 이제 1군 라인업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2군에 가까운 쪽 라인업이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과 뭐 큰 차이는 없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뭐 이제 우루과이라는 그런 좀 네임드, 그리고 뭐 조직력 부분이나 뭐 경기력 부분에서는 우즈베키스탄보다는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우루과이 한 뭐 승무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그리고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양 팀 다 솔직히 지금 수비 밸런스가 뭐 좋으면서 뭐 공격은 그렇게 지금 뭐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친선 경기, 몬테네그로 대 리히텐슈타인. 자, 일단은 몬테네그로가 이제 직전 경기 페루제도 상대로 원정에서 4대0 좀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충격적인 결과를 좀 초래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그래도 이번에는 몬테네그로가 홈에서 경기가 좀 치러지고, 고전 상대팀은 지금 뭐 산마리노와 더불어 이제 최약체인 리히텐슈타인이 좀 상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뭐 리히텐슈타인 상대로는 그래도 승리를 좀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몬테네그로 승 쪽을 좀 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한번 몬테네그로 마인승보다는 차라리 이엠무 도전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현재 좀 몬테네그로 봤을 때 뭐 제 아무리 상대가 뭐 최악체의 뭐 리히텐슈타인이라고 해도
대승을 할 거다라고 좀 장담하기는 많이 좀 애매한 좀 매치업이고, 그리고 많이 좀 생각보다 좀 똥줄승으로 약간 이어질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요거는 그래도 2점 차승 도전해보는 게 좀 더 메리트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거는 네 2M 도전 경기로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슬란드 대 이제 프랑스. 자, 일단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바페, 덴벨레, 그리고 이제 콜로무아니, 그리고 두에, 그리고 이제 뭐 바르콜라까지 다 이제 싹 다 지금 이제 포워드진이 전멸을 했기 때문에 현재 좀 프랑스에 대한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많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이슬란드도 지금 주포가 좀 결장 중이다 보니까 양 팀 다 좀 공격에서 좀 타격이 이제 큰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뭐 이제 비교적 이제 프랑스의 좀 공격에서의 전력 누수가 훨씬 큰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죠. 게다가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여유로운 좀 1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급할 게 없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프랑스가 이제 주도를 한다고 하면은 뭐 이 경기는 템포가 그렇게 뭐 빠르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네. 오히려 이제 운영 쪽에 더 포커스를 좀 두면서 좀 생각보다는 약간 좀 느린 템포로 이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글쎄요, 저는 뭐 이제 프랑스가 경기를 좀 주도하되 뭐 이제 손쉽게 좀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기는 많이 좀 어렵다 보고, 그리고 지금 주포 이제 포워드진에서의 그런 좀 전력 누수가 크다는 게 굉장히 좀 크게 좀 작용하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뭐 프랑스 마이승을 좀 가져가기는 많이 좀 리스크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요 경기는 본다고 하면은 아이슬란드 2프랜승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레 3.5 기준이다 보니까 이거 3.5 기준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이슬란드 2프랜승에 3.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월드컵 예선 위주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